여러분 최근 언론에 제일 많이 노출된 대기업 하면 어떤 기업 떠오르세요? 롯데 아닙니까? 롯데. 예전에 제가 롯데껌 참 많이 씹었었는데 맛있게요. 근데 뭐 최근에 경영권 분쟁 아주 컸었죠. 그리고 최고 오너가 국감에까지 불려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창원에서 말이죠. 롯데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한 분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창원 경실련의 이지영 집행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롯데가 창원에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쇼핑센터에, 예. 그다음에 뭐 아울렛에. 예. 뭐 롯데 없으면 어떻게 사시려고 불매운동. 사실 뭐 먼저 한숨부터 먼저 나오는데요. 네. 사실 저도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 갖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롯데라는 기업이 우리 생활을, 우리 시장을 갖다 지역 경제를 얼마나 장악을 하고 있고 또 독점하고 있는지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또 아닐까 그래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또 우리 또 전통 시장이 있고 또 우리 주위에는 또 우리 이웃에는 또 영세한 또 우리 영세 상인들이 있습니다. 뭐 이번 기회에 소비자들도 다시 한번 우리 지역 경제 살리는데도 동참을 하시고요. 그리고 롯데뿐만 아니라 삼성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대형 유통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다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불매운동에 나서게 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나서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다 공유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감으로써 우리가 함께 또 롯데에 대해서 그리고 대형점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해 나가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롯데를 왜 뭐 때문에 불매운동이 시작된 건가요? 롯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얼마 전에 5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한 이유는 롯데백화점이 지금 대우백화점을 갖다가 인수를 하면서 롯데마산이 대우백화점을 인수하면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 제7조에 의해서 기업 인수 합병 시 이제 시장 조사와 독과점을 갖다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롯데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임대료 및 판매 수수료를 갖다가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럼 3년 뒤에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3년 뒤에도 롯데가 계속 독과점을 유지할 때는 어떠한 제재 수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롯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다 소비자들끼리 직접 공유하고자 하는 뜻에서 불매운동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회 환원도 그만큼 하고 있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롯데가 얼마나 지역에서 돈을 벌어들이냐.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계열사를 갖다가 롯데백화점이 있고 롯데마트에 있고 롯데아울렛, 롯데슈퍼 그리고 롯데시메나 그리고 뭐 에비뉴얼, 뭐 영프라자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롯데가 지금 롯데리아와 그리고 편의점인 그 세븐일레븐을 갖다가 지역에 진출시켜 가지고 굉장히 대규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영세한 그 시장까지 상품까지 네, 장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이 작년에 3,500억에 있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우백화점 지금 롯데 마산점이 1,75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해 아울렛이 롯데 아울렛이 전국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4,005억 원의 어떤 매출을 올렸는데 이 세 군데만 합해도 지금 1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롯데 쇼핑 그룹의 어떤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수조 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데 그룹 차원에서는 지금 재계서열 5위죠. 5위고 작년도에 연 매출이 8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사회 매출액 대비 사회 공헌 비중이 0.02%에 불과합니다. 네.
특히 롯데같이 지역사회의 어떤 소비를 주 매출로 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공헌 자체가 더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롯데가 지역 경제가 살아야지 기업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경제가 살고 기업도 사는 방법이 바로 또 사회공헌 사업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이든 뭐 어디든 다 대기업들은 물론 사회공헌을 하면 좋겠지만 기업인데요. 이윤을 극대화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저희가 기업이 이윤을 갖다가 남기지 마라, 추구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윤을 남기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롯데가 부산, 경남, 울산을 갖다가 교두부로 삼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도 롯데가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지만은, 그동안 롯데가 보여온 지역에서 행태는 참 좀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롯데백화점 입점할 당시에 어떤 세금을 갖다 미납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김해 관광유통단지 문제라든지, 아니 그리고 또 이번에 영플라자를 갖다 장원점에 개점하면서 상인 회장과 어떤 뇌물하는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교통카드 네. 미충전금 사용 내역을 갖다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 문제를 갖다 계속 유발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 롯데 불매운동 한다고 그래서 그게 뭐 그냥 어떤 일인가 궁금했는데 이런저런 하여튼 의문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공헌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불만이 있으신 건데, 그렇다면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들은 이런 롯데 불매운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한번 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롯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 돈을 먹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이웃이라든지 이런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의 욕심만 가지고 그걸 전부 외국에 가서 푼다는 그런 말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악덕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불매운동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로 보면은 그 조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부 서비스업 그런 계통이고, 그죠? 좀 용서해주면 나는 안 하면 좋겠다. 용서를 좀 해주면 좋겠다. 겨우 루비 자전거 몇 대만 기여한 거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과연 이 롯데가 우리나라 문화사업이나 유통사업 근대화에서 뭘 했습니까? 이 소상공인들 중에서 하이마트까지 인수해 다 했다는 거죠. 그런 소상공인들을 고사시키면서 롯데 그룹의 눈만 키우는 그런 게. 일단 뭐 좀 짜다 구단이 운영하는 게 뭐 야구단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건 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좀 더 유연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굳이 뭐 불매운동을 한다 해서 오래 가겠습니까? 마산의 그 대우백화점 이제 롯데로 넘어가면서 좀 이제 그 지역의 소비 수준에 맞는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상품 같은 것도 사은품도 뭐 대우백화점이 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 소비 심리를 파악해서 뭐 3만 원 이상, 뭐 5만 원 이상 이럴 때 사은품을 지급했는데 이제는 10만 원으로 껑충 뛰었으니까 이제 마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창원에 비해서는 소비 수준이 낮거든요. 롯데백화점이 추구했던 그런 뭐 로열적인 좀 고퀄리티 제품을 많이 추구한다 해도 마산의 시장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조금 상업적으로 많이 하려는 그런 이미지는 있어서 저도 요새는 롯데백화점 마산 지점은 잘 안 가거든요. 그런 경영은 안 좋다고 생각하죠. 예, 엄청. 저는 롯데를 그래서 안 쓰는 것도 뭐 있긴 한데 일본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뭐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롯데 하면은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뭐 백화점도 있고 아울렛도 있고 뭐 옷, 음식, 뭐 롯데 없으면 정말 뭐 접근성도 가깝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호의적이지 않네요. 예. 롯데에 대해서. 예. 예, 우리 지금 불매운동의 진행 사항이라고 할까요?
예, 저희가 사실 이제 직접적인 이제 시라든지 어떤 직접적인 방법도 고려하고 있지만은 제도적인 측면들, 그 독점 규제에 관한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 그 시스템적인 문제들도 저희가 지금 한 방편으로서 생각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이제 영남권의 어떤 시민단체들 그리고 상인들 연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 계속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매 운동을 한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런 경영 마인드 같은 거를 확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매 운동의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과거에 이제 불매 운동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뭐 상점가의 앞에 나가지고 뭐 시위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불매 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요즘은 또 세상이 워낙 이제 인터넷도 발전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작년부터 어떤 불매 운동, SNS를 통한 불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 소비자가 나설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도 굳이 이제 우리 불매 운동뿐만 아니라 지금 뭐 국감에서도 불려 나가고 계신 노무현 회장이 그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이 주시한 눈이 많지 않습니까? 그 주시한 눈들 때문이라도 조만간 뭐 저장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불매 운동이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의 하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불매 운동이 말하는 의미랄까요?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은 저희가 불매 운동 자체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돼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이 롯데가 무조건 믿다고 불매 운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나섰다는 것은 이제 소비 주권을 갖다가 우리가 소비자가 이제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조치를 못 취해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비 주권을 찾겠다고 나선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소비자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일부분이고요. 네. 그 외에 또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라든지 소비자를 대변할 수 있는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비자 단체의 한 일원으로서 또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롯데가 너무 뭐 여기저기 사업도 많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 경남도 또는 창원에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또 여기 많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도 좀 롯데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까요? 기업이 살려면 지역 경제와 같이 소비자와 또 같이 살아야지 또 기업이 또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자가 주머니가 든든해야지 또 기업도 사는 거고 또 상인들 같은 경우도 상인들이 망하면 또 롯데에 있던 주 소비원이 또 상인들입니다. 도매로서 싼 물건을 갖다 사서 또 팔아야 되니까 상인들이 망하면 또 롯데도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차라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전통시장 보존구역에서 1km, 반경 1km 내에 어떤 전통시장 1km, 반경 1km 내에 롯데백화점 같은 대형점들이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뭐 그렇게 너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롯데백화점이 전통시장과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롯데백화점의 어떤 거리 규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상품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어떤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은 좀 덜 판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모색돼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사실 돈으로 무조건 해결하려고 지원금으로 무조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공공기관 문화센터들 많이 짓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그런 도서관, 문화센터 이런 걸 전통시장 내부로 가져와 가지고 집객 요소를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전통시장에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아이디어를 갖다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뭐 불매운동, 뭐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야말로 산에 가보면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롯데가 상생할 수 있는 길, 또 우리 중소상인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단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가치의 가치입니다. 네, 가치의 가치. 나 혼자 잘 살면 뭐가 재미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나 혼자 잘 살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 좀 가치의 가치 생각해 보면서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